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태규 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기획부 공태규 팀장입니다. 저희도 사실 국토연구원과 비슷하게 공간정보를 하고 있고, 근데 국토연구원은 이제 연구를 이제 주축으로 많이 하시고, 저희는 이제 실행을 많이 하는 조직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공간정보를 하면서 지금 많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동 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가지고 축제 현황이나 축제 효과 이런 분석들을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를 실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개인이 그 정보를 주는 걸 가지고 모아서 이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죠,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활용에는 더 유의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정수인 교수님께서 이제 1kg 1kg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왜 1kg 1kg 분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실제 사람들은 필지 단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LX만의 지도를 지금 이제 필지 단위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감정 평가에서 위치 찾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통계청에서는 이제 통계 집기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랑 협약을 했는데, 거기서도 안전 조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구역도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때까지 격자 단위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권이라는 걸 좀 정의를 해서 상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역을 한번 구축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상권이라는 게 좀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골목상권이라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이제 쏟아 부어서 내가 원하는 분석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까 이제 지금 국토연구원의 이제 부영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동층호라는 분석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동층호라는 부분들이 3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3차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겠죠, 보면은.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LOD 1, 2, 3, 4 중에서 3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 공사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평면도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평면도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규제 개혁이 좀 되면은 디지털 트윈에서 더 유의미한 정보들이 가고, 그 정보에다가 이제 동층호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다양한 또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도 생길 것 같아요. 아파트에 어떤 몇 동 몇 호가 1년 중에 햇볕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이 되고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구축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좀 비싼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져야 돼요. 빅데이터란 부분이 지금 1년 동안 전국의 유동인구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페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00테라 정도 되는데 이 데이터를 담을 스토리지 값만 해도 한 7, 80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빅데이터를 한번 접목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재원이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제주 쪽을 하신다면은 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해주는 게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도 될 거고, 또 그게 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또 생각이 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그 격자 단위 또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문제도 굉장히 예민하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동청호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만약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들어가는 어떤 재원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재원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LH 보상심사부 고영석 부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토론문을 잠깐 다른 분들의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 시중에 밸류맵, 랜드북, 디스코 등 공간 정보상에 부동산 가격 정보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이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대중화는 곧 부동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단순한 과거의 거래 사례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 또는 미래의 변동 요인은 고려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표, 즉 코로나로 인한 제주지역 전체 상권의 매출액 변화, 업종별 충격, 상권별 변동 차이 등에 대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은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좋은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거래 사례 정보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권에 미치는 충격을 공간정보상의 빅데이터로 표현하고 이를 감정평가에 고려한다면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지가가 격변하는 시기에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로도 업계가 신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감정평가가 날로 과학화, 선진화될 것을 바랍니다. 이상 고현석 부장님 토론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네 번째로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김희한 평가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희환입니다. 오늘 여기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그 데이터 소비자로서는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볼 수 있게 가공하고 또 제공하는 역할을 다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정수영 교수님 발제를 보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사실은 이 상권의 변화, 시계열적 변화 요거보다는 그 데이터가 각 좌표를 가지고 그 위치별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어떤 데이터든 어떤 통계든 행정구역이나 동리 단위로 그냥 색깔만 다르게 해도 표시가 돼서 이제 동을 넘어가게 되면 단절되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부동산 지형 지대 모든 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 있어서 조금씩 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더 많이 변하고 이런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형태의 통계가 안 나왔었던 것이죠.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특정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특정 지역의 전체적인 통계로 묶여버리면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이 행정당국이나 이런 데서 조치를 취해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어떤 발생했던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시의 특정 지역이 한 3, 4년 동안 기간 동안 지가가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시 전체적인 지가 변동률 통계는 그 기간 동안 50%에 불과합니다. 이 100배가 올랐는데 50%에 묶여버리고 그 100배가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 동네 돈이 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엮을 수 있는 이런 기준에는 못 미치게 돼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사례를 갖다 쓴다고 한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 평가가 되어버리겠죠.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가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 데이터를 항상 수집하고 있습니다. 담보평가 가면 거기 저희가 사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도면화시키고 또 임대차 조사가 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사례들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감정평가서에는 그걸 담아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솔직히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 평가사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데이터라는 게 이제 쓸모를 정해놓고 수집을 하게 되다 보면 쓸모가 거기밖에, 그 목적밖에 이제 못 쓰는 것인데, 쓸모를 정해놓지 않고 그때 수집된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갈무리해 놓는다면 그 데이터는 반드시 어딘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 쓸모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협회 그리고 각 평가법인 등 이 업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데이터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말씀인데 맞으시는 것 같고,
이런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격자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동산 쪽에 한 것이 그렇게 데이터가 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제주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실제로 감정평가 가격들이 주변 지역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시군구 단위의 어떤 발표이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그 지역 내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많은 문제라기보다도 낭비 중에 하나가 그런 감정평가사들이 수집하는 고급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되어 있지 못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평가사들이 수집하는 자료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영남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광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타격이 클 걸로 예상했는데 분석된 결과를 보니까 새삼 또 그런 것 같으네요. 이제 기존 상권보다 그 격자를 씀으로써 신용카드 매출을 굉장히 세밀한 통계를 작성하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매우 유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자료를 3D 지도로 보여주셔서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제주 지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몰라갖고 그러는데, 제주도 지리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저한테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한번 미리 살펴보는 가운데, 참고로 그 서울시의 우리마을 가게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 비슷한 자료가 있어서 내가 개업하고 싶은 지역에 자료를 넣으면 소득 수준, 소비 내역, 건물 정보, 점포 정보, 거주 지역 너무 많네요. 주택 지역 뭐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러한 점포를 내면 뭐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뭐 쪽박을 찰 거다, 뭐 이런 식의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돼 있고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실적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업 그랬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서 나날이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봤고요. 오늘 교수님 발표하는 것처럼 발전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기술적으로 저도 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또 원인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사실은 이제 지식인 우리 또 교수님이나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상권에 관련된 보도는 되게 많았고, 또 굉장히 위축됐다고 알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의외다 싶은 부분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우리 협회 활용 현황을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차분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공간 데이터하고 감정평가 정보를 융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감정평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정평가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감정평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연계 시스템, 그다음에 현장조사 모바일 앱 등을 제공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면서 또 그 과정에 수집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취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편하게 하면서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간 쌓아놓고 자료를 열어보는 용도로만 쓰는 PDF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OCR, 옵티컬 체렉트 리더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로 변환해서 정보로 이제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20여 년간 쌓아놨던 PDF 감정 평가서가 자료로 돼서 저희 회원에게 서비스되는 날이 이제 될 것 같아요. 현재 인식률은 저희들 현재 수준에서 한 80% 정도 되고 있고 유용한 정보만 따지면 유율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감정 평가서가 표가 많아가지고 OCR의 표가 좀 약하거든요. 표로된 데이터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로 저희 센터에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품질은 낮지만 양이 많은 데이터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해보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가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반복해서 사이트를 뒤져서 자료를 가져다가 쌓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RPA라고 하는데 그렇게 작업을 시켜도 잔손이 정말 많이 가고요. 작업 시간의 80% 이상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사용을 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빅데이터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놓고 나면 어쨌든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자료가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비식별 처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번 같은 경우 부모 지번까지만 공개하고 자지번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이제 쓰려면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돼가지고 에러를 겪고 있죠. 사실 뭐 아까 국토연구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중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한 80% 정도는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근데 저희한테 오는 건 사실상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위치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